다이어트를 시작하고 1, 2주 만에 2, 3kg 정도가 빠졌다가 안 빠지는 경우에 이후에 그게 살이 빠졌던 걸까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요, 중요한 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자마자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는 다이어트 시작하고 2, 3kg 정도는 좀 잘 빠졌는데 그 이후에 정체기가 오면서 체중이 변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한테 다이어트 진료하러 오신 분도요, 운동 식단을 시작하고 3개월 정도 되셨는데 딱 처음에만 3kg 빠지고 그 이후로 3개월 넘도록 안 빠지고 오히려 찌는 것 같다고 하셔서 오셨거든요. 요새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다이어트 정체기에 어떻게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일단 다이어트 할 때 정체기라는 건요, 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존재예요. 다이어트를 처음 해보시거나 안 해보신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계획을 짤 때 대충 이런 식으로 체중이 일직선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라는 건요, 어떤 질병이나 호르몬 변화 없이 급격하게 살이 많이 찐 경우의 얘기고요. 이럴 때는 간혹 가다가 정체기 없이 살이 쭉쭉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다이어트 하는 중간에 감량이 멈춰지거나 아니면 일부는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논문적으로도 이미 이런 패턴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정체기를 극복하려는 법을 알려면 정체기가 대체 왜 오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근데 정체기가 오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살려고 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몸이 안 먹어서 죽는 게 빠를까요? 많이 먹어서 죽는 게 빠를까요? 현대사회에서 너무 쉽게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될 수 있고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생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시시대에 당장 내일 모레 식량을 못 구해서 죽게 될 위험에 놓였던 게 몇십만 년 전 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우리 몸은요, 그렇게 당장 내일 식량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위험을 느끼는 상태에서 많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은 먹는 양을 줄이게 되죠. 그러면 체내의 칼로리를 최대한 적게 씀으로써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무작정 굶으면은 기초세사량이 떨어진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몸에서 칼로리가 갑자기 적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위기를 느끼니까 지금 몸에 있는 남은 지방들은 최대한 남은 최후의 생존수단으로 쓰려고 절대로 안 빼고 묶어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이랑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설득이라도 좀 하고 싶어요. 절대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지방을 좀 꺼내서 쓰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죠. 어쨌든 식사를 줄이는 기간이 길어지면요, 몸에서 소모하는 다른 칼로리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다이어트 하실 때 운동하시잖아요. 같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똑같은 동작이더라도 최대한 칼로리를 덜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영리하게 운동하는 식으로 몸이 적응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정체기가 아니라 저는 몸무게가 다시 더 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2, 3kg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정체기 혹은 다시 증량이 되신 분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1, 2주 만에 2, 3kg 정도가 빠졌다가 안 빠지는 경우에 이후에 그게 살이 빠졌던 걸까요? 우리 몸 자체는 원래 지방을 쓰도록 설계된 몸이 아니에요.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요, 지방을 분해해서 쓰지 않고 우리 몸에 저장된 포도당 블럭인 글리코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글리코겐을 쓸 때는 수분이 같이 배출되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초반에는 따라서 지방 무게가 아니라 체수분이 빠지면서 몸무게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이어트 도중에요, 수분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중이 일시적으로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하다 보면 근육량 증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육이 우리 몸의 지방보다 무겁기 때문에요, 약간의 근육량 증가가 꽤 많은 지방 배출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계만을 일단 맹신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식단, 운동, 수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중요한 식단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식단을 더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혹시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데 아직 간식을 드시고 계시다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적게 드시더라도 가공식품이나 설탕 혹은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간식들 드시면 살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간식을 드시고 계시다면요, 솔직하게 그건 다이어트라고 말씀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드시고 계시다면요, 건강한 것으로 즉각 대체가 필요하고요. 건강한 간식은 오이, 방울토마토, 달걀, 자몽,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식단의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려주시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단백질 파우더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요즘 단백질 쉐이크 드시고서 살쪄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시중에 단백질 쉐이크 자체가 제가 영양성분 찾아보면은 좀 양질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분이 꽤나 많습니다. 혈당도 올릴 수가 있고요. 여러모로 단백질 파우더 자체는 근육을 키우거나 살을 좀 찌우고 싶을 때 먹는 거지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백질 섭취는요, 간단하게 하루 한 끼 정도는 그냥 닭가슴살 샐러드로 대체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몸에서 에너지를 더 쓰고요, 그리고 근육량 감소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혹시 닭가슴살이 질리신다면요, 두부를 좀 추천드리거든요. 두부는 콩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 있어가지고 갱년기 다이어트에 더 좋습니다.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선 드셔도 되는데요, 요즘 연말이라 밖에 외식하실 일이 있으면은 광어회를 밥 없이 드시면 좋습니다. 광어회는 이 영양성분만 보면은 바다의 닭가슴살이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많은데요, 이 문제는 그냥 드시지 않고 초장이나 쌈장을 드시는 게 문제죠. 술도 같이 곁들이게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깻잎에 그냥 광어회를 싸드시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간장을 좀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밥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요, 몸무게를 좀 빼다가 정체기가 왔으면 사실 거기서 더 빼려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유지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몸무게는 쭉 빠지지 않고 계단식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계단의 평평한 구간을요, 좀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음에 내려가는 기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렇게 유지기에 몸을 좀 추스려 놓고 기초대사량을 다시 늘리는 기간을 두어서 몸이 다 회복되면은 그때 다시 다이어트를 재개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고 정체기에 억지로 더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내리려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이미 기초대사량의 하락과 함께 몸의 항상성이 발휘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대사량을 좀 늘려가지고 이 정체기간을 돌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추천 방법은 유산균을 복용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 한정해서 더욱 추천드립니다.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안 맞을 때 드시면 좋은데, 이게 근본 약 같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용병 같은 것입니다. 어찌됐건 장이 안 좋으면 다이어트 진행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음식을 더 줄이기보다는요, 식사 시간을 조금 더 간헐적 단식인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공복기간을 늘리라는 말인데요, 공복기간이 길어져야 소화기계도 건강해지고 소화기가 건강해야지 독성물질이나 지방 배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사가 좋아지면서 지방 대사도 좀 활발해지는데요,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은 아점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초저녁에 식사를 끝내시던지 아니면 아침을 드시고 점심 저녁을 같이 한 번에 드시던지 이런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엔 운동 측면인데요,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소모하는 칼로리 자체는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요, 중요한 게 운동 종류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몸이 운동에 익숙해지면 칼로리를 점점 덜 쓰는 방향으로 몸이 적응한다고 했죠. 이 종류를 바꾸라는 거는 필라테스를 하다가 헬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종류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같은 운동 안에서도 평상시에 안 하시던 동작이나 종목을 채택해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유산소만 하셨다면 근력 운동도 조금 섞어주시던지, 반대로 근력 운동만 하셨다면 유산소를 추가해서 해주시던지, 이런 방식으로요. 참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정체기 돌파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숙면을 잘 취해주시는 게 다이어트에 유리한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좋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잠은 잘 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상 문진을 자세히 해보면 회복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아마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만약 정체기 돌파가 정말 간절하시다면 커피를 일단 끊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페인 반감기가 생각보다 길어서요, 낮에 드신 커피도 밤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밤늦게 스마트폰 보시면 당연히 수면에 방해되죠. 수면 3시간 전부터는요, 스마트폰 보시더라도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꼭 켜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 주변에서 다 하고 나도 많이 해봤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을 뺀다는 건 우리 몸이 설계된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려는 엄청난 시도이고요. 워낙에 뭐 요즘 몇 킬로 뺐다, 뭐 10킬로 뺐다 이런 드문 케이스들이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자주 송출되다 보니까요, 여태까지 내가 한 2, 3킬로 뺀 거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 성과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사실 앞선 이유들 때문에 2, 3킬로가 아니라 단 1, 2kg가 빠지셨더라도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니고요, 대단하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여기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지치셨는지를 잘 파악하셔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기로 들어갈지 아니면 아직 힘이 충분히 남은 것 같다면 정체기를 적극적으로 돌파해 볼지 판단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영상과 저희 채널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정체기가 오는 건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오히려 정체기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도입니다. 정체기를 그냥 힘들어 하시기보다는요, 유지기로 받아들이고 다음 다이어트를 기약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긴 하지만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단순당 간식 안 끊으셨으면 반드시 끊으시고요.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려주시되 단백질 파우더는 드시지 마시고 닭가슴살이나 두부, 광어회 등을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공복 기간을 더 늘려주시고요. 유산균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은요, 운동을 시작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하시던 운동 내에서 다른 동작이나 다른 종목으로 바꾸셔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숙면을 잘 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커피를 끊어 주시고요. 밤에 스마트폰 되도록이면 시청 자제해 주시고 수면 시간 3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요, 이 다이어트 생활 중에 빼먹은 것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할 거 진짜 다 해봤는데도 잘 안 된다 싶으시면 기초대사량 올려주는 다이어트 한약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